오늘 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답은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 제가 뭐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한다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뭐예요? 한 번쯤 운을 떠보는 거지. 할까 말까 네, 정말. 네. 저는 뭐라고 그래요? 답은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서정희 사모님이 뭐 말씀하시네. 남창규 한의사는 저는 한의사예요. 한의사는 뭐하냐? 한의학으로 인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남창규는 인체파동원리 치료 전문 한의사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저는 인체파동원리라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인체를 바라본다. 어제도 유튜브로 올렸지만은 남창규 한의원에서는 병명에 매이지 않는다. 원장님, 제 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승희 사모님은 한승희병, 서정희 사모님은 서정희병, 최명숙 사모님은 최명숙병이에요. 웃으시네? 웃는다는 얘기는 공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네, 공감이 돼요? 네. 네. 나는 난 거예요. 남창기랑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밖에 없다니까 제천에. 그런데 굳이 나를 남하고 맞추려고 그래.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병은 없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백신을 뭐 맞아라 말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가 않고 눈 하나 깜짝되지 않더라. 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저는 제 양심에 한의사로서 또는 인체파동 원리로 하는 한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그 코로나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가 거의 2%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숫자를 자꾸 이게 몰라서 보니까 1.36%더라고요. 오늘 제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통계를 좋아해. 그거 근거 있어? 네, 그래서 보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한 14만, 15만 명 되는데 대해서 그 사망자 수를 재니까 1.36%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0명이 확진자가 되려요. 검사 수가 아니에요. 검사는 뭐예요? 엄청 많이 해요. 거의 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거의 13만 5천 명인데 검체 수는 엄청 많은데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지난번 11월 달에는 김장철 때는 뭐예요?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김장 하러 와가지고 코로나 다 옮겼다고 김장을 탓하잖아요. 이제 올해는 김장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뭐라고? 김장 한다고 한다고. 그래. 무슨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김장 안 해. 김장하기 싫은 사람이 김장 안 하는 거지. 김장하러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옮겼대. 그래서 그 당시에 300명이 제천에서 확진이 돼가지고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1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네. 12명밖에 안 돌아가셨는데 12명밖에 안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확진자 수 대비로 따지면은 뭐예요? 제천에서는 300명에서 12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4%예요. 그러면은 기네스 북감이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사망자 수가 많은 데가 어디라고? 브라질이고 인도가 아니고 이태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태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가 보셨어요? 4%라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1.7% 2%에서 지금 1.36%로 떨어졌으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반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했다가 혼나. 정부 정책에 역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2%에 육박하던 사망자 수가 초창기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1.36%다.
그 말의 의미는 성공적인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방역이? 실패했죠. 2%의 사망자 수를 내다가 지금 1.36% 사망자를 냈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다는 말이 나와? 너무 앞서가신다. 통계로 얘기하면은 2%였는데 1.36%라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공했다라고 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제천시장은, 제천보건소장은 모가지 잘라야 되는데, 남들은 2%할 때 제천은 몇 프로였다고요? 4%였으니까 엄청 못한 거지. 그럼 그거를 제치시장님을 탓할 수 있어요? 제천보건소장을 탓할 수 있냐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제천에서 그래도 남창기 하면 왜 코로나 안 걸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질병관리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백신이 접종이 많이 됐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고위험군들을 상대로 해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집단 면역에 한 발 다가섰기 때문에 된 거다. 또 K방역이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줘서 마스크를 열심히 써서 식당에서 5인 이상 식당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서울 숲에도 사람들이 많고 관광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작년에 비해서. 남편이 맨날 전철에서는 한 명도 발생 안 그러니까 전철에서는 한 명도 발생이 안 되고, 이게 뭐 아주 신기한 방법이에요. 코로나도 사람 봐가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은 요즘 제가 사회적 거리 뭐 떠나서 제가 남창규 네 생각은 뭐야? 조심스러워요. 했다가는 또 몰매 맞으니까 나 몰매 안 맞고 싶어. 좀 제발 좀 얘기되는 사람들께 토론하고 싶지 비난당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조심하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가 특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특성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0세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코로나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위해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수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염병보다도 어찌 보면은 치사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단지 전염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리도 시키고 휴교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다 휴교를 철회해라. 걔들은 등교시켜라. 걔들은 또 달리기 하면 집단 면역으로 시켜라. 이런 얘기는 또 맞아 죽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 사변 한국 전쟁 때에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임시학교는 열렸어요. 전쟁 중에도 뭐라고요? 지방선거는 있었다고. 6.25 때도. 더 험한 전쟁 때도 학교는 열렸었고 선거는 있었는데 왜 이 코로나를 이유로 온 사회가 다 스탑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싹 하고 나니까 인도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인도가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증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하필이면 좀 내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하지, 올리자마자 바로 인도에서 막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오비력격으로 남창규 봐라 저놈 저런 말 하니까 또 코로나가 늘어나지. 세상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가 인구가 몇 억 같아요? 몇 억? 감이 없다니까, 숫자에 대한. 13억이 13억. 그 중에서 코로나가 오늘 아침까지는 아니겠죠. 뭐 어제나 그저께까지 2,9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대.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남한 인구의 거의 한 60%, 거의 반 이상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한 인구의 반이 죽었다. 반이 코로나 걸렸다. 확진자 됐다. 그러면은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인도가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2,900만 명이 확진자 됐어. 제천에는 작년 11월 달에 300명이 걸렸는데 여기는 2,9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은 한 60%가 10명 중에 6명이 코로나 걸렸다고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35만 명이 죽었어요. 35만 명이면 어디쯤 되겠나? 충주, 제천 합쳐서 그런가요? 원주 인구가 그 정도 되겠네요. 사무장님, 원주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네? 34만이에요? 그러니까 원주 인구가 돌아가신 거예요. 와, 많이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통계로 따지면은 1.36%예요. 한 1.몇 프로? 1.2%다. 1.36%는 우리나라고. 그러면은 K 방역에 성공한 우리나라보다도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가 치사율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은 이 통계로 얘기하면은 인도 방역이 성공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의 논리라면은 그런 거지. 아니 인도는 1.2% 사망됐으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1.2%니까 1.36%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방역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냐고.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서울 빛 좋은 개살구다 통계라는 게. 그게 자화자찬의 의미가 아니겠죠. 열심히 하자. 이렇게 1년 반 동안 고생했지만 조금만 더 참아내자 하지만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제 말은 제가 한의학을 하고 인체 파동원리 한 한의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코로나는 뭐라고요? 자연이에요. 자꾸 코로나를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외계에서 날아온 바이러스 취급하는데 코로나는 우리 몸에 지구의 탄생과 함께 있어 왔다고 저는 봐져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변이라고 하느냐? 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 가니까요. 하와이 교민이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생긴 모양이 달라. 백인하고 피도 안 섞였는데 흑인하고. 캐나다 가니까 캐나다 교민이라고 하는데 2세 3세만 돼도요.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좀 약간 뭔가 헤매란해. 맥이 빠진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의미는 뭐냐? 캐나다 교민이나 하와이 교민은 뭐라고요? 한국인의 변이 한국인이다. 지금 뭐 코로나 변이 하는데 변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작년에 왔던 코로나가 조금은 뭐야? 변한 거예요. 네, 변한 거예요. 왜? 중국의 귤이 강남을 지나면 뭐가 된다고 그래? 탱자가 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악산을 넘고 월악산을 넘고 중령을 넘으면서 바뀌어져 버린 거지. 그럼 그걸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내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나 백신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마스크가 답이다. 이 논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마스크 계속 쓰실 거예요? 근데 마스크에서 바이러스균이 한 번도 검출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근데도 왜 마스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부에서 코로나가 들어온다면은 뭐예요? 최소한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더라도 여기는 묻어요. 여기서는 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말이 맞아 틀려요. 예. 근데 안과 밖이 달라야 되지 않냐? 이 논리죠. 예. 그러니까 한 건도 제 말은 제 말을 또 앞뒤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내서 하면은요 완전히 정부에 반하는 역적같이 또 돼버리니까 저는 역적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맹신하지 마라. 마스크가 무조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나는 바이러스 안 걸려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안전해요. 이런 건 없다 세상에. 지금 뭐한 얘기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더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코로나 의심하지 말라. 제가 볼 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양약이에요. 제약회사에 만드는 이상한 화학약품이라고.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은 여러분들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잠복돼 있다니까. 잠복돼 있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순응되어 있고 적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다 못한 세제라든지 이런 오염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화학약품이 들어오면 그걸 내 몸에서 할 수 있다. 방사능 폐기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축적되고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먹는 그런 약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시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늘상 있어 왔던 암세포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떠는 것이 잘못됐다. 제 마인드는 뭐다? 코로나는 언제까지 가느냐? 지구의 멸망과 함께 가요. 인간의 멸망과 인간의 죽음과 함께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공존하는 거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혼자만 살 수 있어?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너와 나 적군과 아군 서로가 원수가 함께 공존하는 게 지구인 거지. 지구의 원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몸의 원리도 그렇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암세포나 병균을 때려잡지 않는 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답은 뭐예요? 면역력이 답이에요.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건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무조건 백신 놔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쯤은 뭐요? 생각하면서 좀 살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제발 그 어린 아이들, 돌도 안 된 아이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까지 마스크를 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뭐예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젊은 엄마나 아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다고 뭐 말 듣겠어요? 왜 세상이 아마 그렇게 종교가 돼버렸는데 마스크가 종교가 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백신이 종교가 되는 사회가 돼버렸다. 제가 예전에는요 중학교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고 또 장점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는 다 포경해요? 우리 아이는 안 했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때는 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서양 사람들은 안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냐 한쪽으로 너무 올라가지 마라.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헌법에 나와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자유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자유라는 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자유인 거예요. 헌법이 보장한다니까. 무조건적으로 너 안 하면은 바코드 찍어가지고 너 여행도 안 가게 할 거야. 못 가게 할 거야. 이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네.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암묵적으로 뭐가 되는 사회.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마스크를 쓴다면은 뭐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왜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은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하냐?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도 인정할 테니까 열심히 마스크 쓰시는 분들 열심히 쓰시고요. 제발 왜 마스크 안 쓰냐라고 얘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또 저는 뭐 한 얘기로 벌금 부르겠으면 벌금을 떼올게요. 마스크 안 쓰고 싶어요. 네. 돈 벌어 뭐 하겠어요? 적선하려고. 예, 공부를 왜 해요? 적선하려고. 밖에 나가면 눈총 줘서 안 돼. 나는 눈총 많이 맞았어요. 눈총 많이 맞아도 엄청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맞아도 뭐 잘 사는데 뭐 목소리만 더 크죠. 그래요?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제발 서로를 뭐 하자? 손가락질 하지 마자. 이 손가락질은 결국은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안 오면 내 가족한테 오고 내 자식한테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뭐야? 쟤는 누구? 자신. 예. 호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럼 남창규 님 왜 조심 안 하냐 하지만 난 따뜻하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다고 뭐요? 세상이 내 말을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떠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믿으면 제가 조심하지.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왜? 한의사인데 한의학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대 들어왔는데. 근데 왜 한의대 나왔는 한의사가 양의사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안 돼요.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장님한테 남창기한테 왜 원장님 다른 한의원처럼 진료 안 해요? 왜 똑같이 진료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생겨 먹은 것도 다르지 공부하는 것도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면은 양의사하고 한의사가 뭐예요? 달리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똑같이 얘기한다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지. 또 다르니까 또 원장님한테 와서 치료받고. 그렇죠. 딴 데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 그 남창규 한의원으로 가면은 잘 낫겠구나. 이옥수 사모님 네. 재밌어요. 예. 네, 박수. 오늘 또 쉬어가는 날이기도 하고 좀 시험시험 쉬자고요. 이렇게 너무 다람쥐 쳇바퀴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좀 생각하면 살자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에요. 네. 모실게요.